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 호스피스 협회 온라인 학술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차의과학대학교의 신은경 교수라고 합니다. 자원봉사로 또 의사로, 간호사로, 목회자로, 사회복지사로 이렇게 여러분들 정말 섬기시느라고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정말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께 그런 표시를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늘 책임감이 가득하시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고 그분들의 평안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데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물론 책임감도 높으시고 이제 사명감으로 이런 일을 하고 계시지만 때로는 사람이니까 몸이 고단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죠. 과연 내가 나의 사명 감당을 잘 하고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좀 편안한 마음으로요. 그동안의 나를 돌아보기도 하고 나의 소중함을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나이 들어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신은경의 골든 라이프 특강, 내 나이가 나를 안아주었습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을 잠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81년부터 92년까지 KBS 9시 뉴스 앵커를 했던 사람입니다. 때로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반갑기도 하고요. 네, 지금은 차의과학대학교에 있고요. 이 내 나이가 나를 안아주었습니다. 라는 것은 저의 책의 제목입니다. 2018년에 나온 책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성공이란, 도전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나이에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가? 내 인생의 감사는 무엇이고 나의 사명은 어떤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되짚어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고령사회라고 합니다. 유엔에서 65세 이상 인구를 이제 따져보면서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바로 여기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나라인 일본은 20% 이상이 돼서 이미 초고령사회라고 하죠. 어떤 언론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저출산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면 고령화는 온 몸에 번진 불이다. 그러니까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정말 생사가 달려있는 그런 문제라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기쁜 소식 하나는요. 유엔이 새로운 연령대를 발표를 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65세까지 정도는 이제는 누구나 다 청년이라는 거죠. 저도 청년입니다. 여러분들 그러시잖아요. 비로소 65세에서 80세 정도 되어야 장년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80세 이후에는 비로소 노년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정말. 그런데 또 한 가지 일본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초고령 사회라고요. 여기서는 예전과 달리 이제는 나이도 옛날처럼 그대로 그냥 인식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자기 나이에다 0.7을 곱합니다. 그래서 50세인 분은 57, 35, 35세처럼 사시는 거고요. 저는 이거 말씀드려야 하나? 저는 이제 6학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0.7을 곱하면 40, 67, 42입니다. 저의 42세. 그때 좋았죠. 한참 열정이 넘치고 제가 결혼을 늦게 했거든요. 거의 40이 다 돼서. 그래서 저의 42세라면 신혼 초이고 또 어린 아기 엄마였고 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나가는 그 꿈에 부풀어 있을 아주 행복한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저는 가끔 그냥 거울을 안 봅니다. 그리고 정말 일본 사람들처럼 0.7을 곱해서 내가 42살 정도 됐을 때는 어땠을까? 모습은 어땠을까? 행동은 어땠을까? 말은 어떻게 했을까? 이런 걸 그냥 생각해보는 그런 때가 많아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내 나이가 시간이 가면서 오히려 나를 더 포근히 안아주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면 나답게 나이 드는 법은 어떤 것일까? 그러니까 나이가 든다고 무조건 나쁜 거는 아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실제로 이런 것들입니다. 비교하지 않고 살면서 불편한 거 버리고 차차차 하고
내 입에 말을 바꾸고 또 쉬면 녹슨다 이런 거 있는데 인생 모토를 좀 생각해 볼 거고요. 또 낚싯대를 여러 개 들이운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그리고 애프터 하프타임 이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비교하지 않으면 나답게 나이 들기 좋겠더라고요. 사실 비교는 가장 나를 불행하게 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든 사람들만 상대하고 비교를 하나 하면요. 젊은이들도 그렇더라고요. 20, 30대 젊은이들도 어떤 한 사람은 이제 취업을 해서 한참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 제자는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기도 낳고 이런데 이 둘은 서로를 비교합니다. 이 결혼한 사람은 나는 뭐 애 보고 독박 육아하고 살림에 찌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를 못했던 아무개는 더 정말 회사에서 잘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비교하죠. 또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회사 겨우 그냥 하루 이틀 막 이렇게 정말 적응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언제 사람 만나서 언제 결혼해서 애는 언제 낳을 거며 이 박봉을 가지고 정말 애는 과연 낳아서 키울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많거든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비교하지 않고 나대로 나의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 살면서 불편한 것은 버리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물질적인 것도 버릴 건 버려야 되겠죠. 뭐 책이라던가 또 옷이라든가 이런 거 참 많이 버려야 되는데 특히 여성분들은 버리기 힘든 게 있어요. 옷이요, 옷. 왜 못 버려요? 살 빠지면 입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살 빠질 때를 기다리면서 못 버리는데 웬만해서는 그런 날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물질적이지 않은 정신적인 것도 불편한 것은 버려야 되겠더라고요. 나쁜 인간관계라든가 나쁜 습관, 오래된 앙금 같은 감정, 또 지나간 것에 대한 후회, 미련, 원망 이런 것들은 사실 매일 그걸 생각을 해보고 버려야지라고 생각만 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어제 생각하느라고 오늘 행복하지 못하다면 또 내일을 걱정하느라고 또 오늘을 기쁘게 살지 못하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를 들면서는 가기 싫은 모임 억지로 가실 필요 없고요. 만나기 싫은 사람 억지로 만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남은 시간 동안에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 하면서 내가 정말 보람 있는 일 하면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차차차 합시다인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요? 라틴 댄스 차차차가 아니라 도전과 기회, 변화라는 세 개의 영어 단어의 앞글자를 딴 겁니다. challenge, chance, change. 이렇게 도전, 기회, 변화 이렇게 세 가지 단어를 우리 삶에 장착시키는 거죠. 뭐가 하고 싶다. 번지 점프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중국어를 배우고 싶다.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을 때는 그것은 도전이 아직 아닙니다. 뭐 배울 책을 샀다던가 아니면 번지 점프 하는 곳으로 갔다던가 뭐 이렇게 해야지만 도전의 첫 발자국인 거죠. 그래야지 그 도전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또 그 기회를 통해서 내가 변하고 상대방도 변하고 또 나의 그 환경도 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여기에서 이 차차차의 도전을 우리의 말에 대한 도전을 여러분들께 제안하고 싶습니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내 입의 말을 바꾸는 게 좋습니다. 말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인생을 바꿔놓는 게 말입니다. 말 한번 잘못했다가는 정말 죽음의 길로 갈 수도 있고요. 또 정말 아무리 어려운 경우에라도 말 한마디 잘하면 정말 생명을 얻는 그런 수도 있기 때문이죠. 또한 기왕이면 여러 가지 말 중에서 듣기 좋은 말을 하자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교육학이나 심리학 이런 쪽에서 하는 그 효과 이야기 중에서 피그말리온 효과, 골렘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은 좋은 얘기를 자꾸 하면 상대가 더 잘 된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그런 효과이고요. 말하자면 아이들에게도 너는 어쩜 그렇게 잘하니? 너는 최고가 될 거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란 아이는 실제로 최고로 자라난다는 거죠. 그런데 골렘 효과라는 반대의 효과도 있습니다. 아이고, 너같이 뭐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냐. 너 때문에 내가 못 살아.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신데요. 그런 말을 듣고 자라는 아이들은요. 그러면 그렇지,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뭘 하겠어. 이러고 그냥 노력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살 수도 있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입의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하는가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겠어요? 제가 처음으로 제안하는 것은 바로 잘 듣는 것입니다. 말을 잘하려고 했는데 잘 들으라니요. 입을 닫고 귀를 열어라 하는 말이죠. 제가 처음에 81년에 아나운서가 됐는데요. 이제 뭐 몇백 대 1을 뚫고 아나운서가 됐으니까 얼마나 기대가 컸겠어요. 그래서 막 입 연습을 하면서 이제 말을 좀 배워봐야 되겠다 이러고 이러고 있는데 첫날 첫 시간에 선배님들이 이제 가르쳐주러 들어오시는데 말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잘 듣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입을 닫아 귀를 열어 이런 이야기죠. 정말 방송을 하면서 이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라는 것을 정말 때마다 느끼게 됩니다. 인터뷰를 할 때도요, 이제 말하는 사람이 그냥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담을 하러 나오신 분의 이야기를 열심히 잘 들어야지만 다음 질문이 나오고 거기에 맞는 또 새로운 질문을 할 수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경청에다가 힘 역자를 붙여서 경청력이라는 거를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실력이고 굉장히 대단한 거거든요. 상대방의 말은 무엇으로 듣죠? 네, 귀로 듣습니다. 또 여기서 다 써있네요. 마음으로도 듣죠. 이제 듣기에도 어떤 스펙트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귀로 듣는 것이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그 마지막 궁극적인 그 듣는 것의 목적은 마음으로 듣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마음으로 상대방의 말을 들어야지만 공감하고 서로 소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더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귀로 듣는 것과 마음으로 듣는 거에 말하자면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눈빛으로, 얼굴 전체로, 몸 전체로 듣는 것이죠. 여러분이 일하고 계신 그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병원에 가보면 이제 환자의 입장으로 병원에 가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떨리겠어요. 무슨 잘못된 게 있을까 없을까. 저 의사 선생님은 나를 도와주실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병원을 가는데 의사 선생님은 이제 바쁘시잖아요. 앞에 온 환자들 거 막 이렇게 정리하시고 온 사람들 어서 오세요 하면서 자기 컴퓨터를 막 열심히 두들기셔요.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어요? 그러면 뭐 이래요 저래요 막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막 컴퓨터로 쓰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또 길게 말하면 이제 듣고 싶지가 않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뻔한 소리거든요. 그리고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수록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길게 말하고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탁탁탁 해가지고 무슨 약을 드시고 뭐하고 뭐 조심하시고 이러고 예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짧은 시간에 진료를 끝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사실 환자 입장에서 보면 의사 선생님이 나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는 게 그렇게 섭섭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진짜 그냥 이렇게 얼굴을 한번 쳐다봐 주시고 어떻게 오셨어요? 어디가 아프세요?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이제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하잖아요. 심지어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나오면서 환자가 우리 선생님 최고야, 명이야 이러고 나왔대요. 그런 분이 계셨대요. 그래서 다른 환자도 그렇게 하길래 도대체 이 의사 선생님은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명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까 알고 봤더니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하는 얘기를 이렇게 듣고, 아, 그래요? 왜 그랬을까? 누가 이제 또 아내가 나를 속썩였다, 막 이런 얘기하면, 아유, 힘드셨겠네. 이렇게만 하셨는데, 사람들은 나가서 우리 선생님 명이시라고, 최고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상황은 물론 이해를 합니다만, 특히 어려운 일에 종사하시는 의료인들, 자원봉사자나 복지사 여러분이나 간호사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 정말 환자를 한 번만이라도 눈 맞춤을 꼭 좀 해주세요. 그래서 눈빛으로, 얼굴 전체로, 몸 전체로 이렇게 하는 그 경청이야말로 최고의 말하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어떤 말은 하지 말고 어떤 말은 해야 될까요? 불평, 불만, 비난, 비판, 부정적인 말, 자기 비하 이런 거는 정말 어느 때라도 우리 입에 올리면 도움될 게 없습니다. 그럼 어떤 말을 해요? 감사하고 칭찬하고 이런 말들입니다. 미리 불러주기 이건 또 뭔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하지 말아야 할 말들 이 불평, 불만, 비난, 비판, 부정적인 말. 놀랍게도 우리는 하루의 말 중에서 한 7, 80%를 부정적인 말로 채웁니다. 안 믿어지시죠? 네. 그런데 그런다네요. 조사 결과. 그리고 자기 비하를 합니다. 어떤 경우에냐면 제가 요즘 느끼는 것 중에 왜 그 흙수저, 금수저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흙수저라는 거는 저는 자기 비하 같아요. 말하자면 뭐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낳아주셔서 내가 이렇게 성공을 못해 뭐 그런 뜻이 담겨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무슨 수저냐면 흙 묻은 금수저라고 얘기를 해요. 이상하죠? 흙 묻은 금수저 뭐냐 하면 살면서 그 흙을 많이 묻혔어요. 제가 이남 이녀 중에 마지로 태어났는데 저희 아버님이 중학교 2학년 때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 이후에 참 힘들었었어요.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공부 열심히 해서 엄마께 잘해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을 한번 떨어져서 2차 대학을 갔고요. 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일을 결정할 때도 좀 수많은까지는 아니지만 여러 번 좌절을 하고 실패를 했고 결국은 이제 하고 싶었던 일 아나운서가 돼서 일을 하게 됐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는데요. 그런 일들을 이제 뭐 흙을 묻힌다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이 세상에 처음 받아들이신 그날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희 집은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라는 그 존재를 처음 만난 그날 얼마나 기쁘셨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 저는 당연히 금수저로 태어났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가난한 집 아이는 요만큼 기쁘고 부잣집 아이는 이만큼 기쁘냐? 그건 아니거든요. 어떠한 집에서 태어난 아기든 간에 부모님께는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소중한 존재로 우리들은 모두 다 태어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다 금수저라는 거죠. 근데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어서 흙을 좀 묻힐 수는 있어요. 근데 뭐 흙 좀 묻히면 어때요? 그쵸? 털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흙수저니 뭐니 이런 말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거는 부정적인 말이고 자기 비하하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면 이제 정말 좋은 말들 몇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칭찬하는 말 좋습니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별로 잘한 일이 없다 이럴 때는 이렇게 엄지손을 한번 올리시고요. 훌륭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아유 훌륭합니다. 네. 여러분이 만나는 환자들도요. 제 시간에 약 잘 챙겨 드시잖아요. 훌륭합니다. 이렇게 그 회복 속도가 빠른 환자는 저는 못 봤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그 사람은 그 삶의 원동력이 생기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리 불러주기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칭찬인데요. 말하자면 자녀들이나 누구한테 앞으로 뭘 하고 싶다 이런 자녀가 있으면 그걸 미리 불러주는 거예요. 아빠 저는 박사님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야, 너같이 공부해가지고는 박사 되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한들 그 아이가 정신 차리고 공부하냐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 너 아빠처럼 박사 되고 싶으니? 그래. 오늘은 아빠가 이제부터는 너에게 최 박사님 이렇게 불러줄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는 이제 최 박사로 자라나는 겁니다. 네. 뭐 될 때까지 기다릴 건 뭐 있겠어요? 미리 불러주셔서 어차피 될 거니까 그 날을 위해서 그렇게 불러주시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은 감사인데요. 이 그림 낯익은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The Grace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1918년에 에릭 앤스트롬이라는 사진사가 물론 흑백으로 찍었겠죠. 그때 이런 기도하는 노인의 모습을 찍었어요. 어느 날 이 사진관에 이 허름한 옷을 입은 노인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잠깐 좀 쉬었다가도 될까요? 하고 질문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러시라고 했더니 이 사진관 구석에 이렇게 앉아서 딱딱한 검은 빵 하나하고 차 한 잔을 놓고 식사를 하려고 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 정말 소박한 식사를 앞에 두고 이렇게 감사한 기도를 하시더랍니다. 그 장면이 너무나 감동되어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고 나중에 그 딸인 로다 나이버그 여사가 유화로 이렇게 그렸다는 겁니다. 감사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러면 감사를 어떻게 하느냐? 제가 3가지로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아주 작은 것도 감사하시는 거예요. 네. 오늘 나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신 누구께 감사. 그리고 내가 기분 나쁜 표현을 했는데도 그걸 잘 받아준 나의 가족에게 감사. 뭐 이런 아주 작은 것 감사하는 거죠. 저 나이 정도 되면은요.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일단 눈 뜨고 하루를 또 주신 것에 너무 감사. 또 제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제 입으로 음식을 씹을 수 있는 것, 제 눈으로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는 것, 이게 모두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두 번째, 감사할 수 없는 것도 감사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뭐 이런저런 몇 가지 얘기 아까 잠깐 했잖아요. 아빠가 일찍 돌아가신 것, 또 학교에 떨어졌던 것, 뭐 이런 것들, 또 그 외에도 고난과 시련이 많았던 것, 그런 사실 감사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는데 저는 감사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청년들, 청소년들 강연 많이 하거든요. 그때 저의 이 어려운 얘기를 막 다 해줍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한테 걱정 마, 괜찮아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고 힘내다 보면 또 그걸 감사할 수 있는 날이 오는 거기 때문입니다. 3번째가 미리 감사하기예요. 이렇게 20분에서 30분 강연을 녹화하는 거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강연을 하면서 미리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게 되는 분들 가운데서 정말 그동안 힘들었던 것에 대해서 위로를 받으셨거나 또 인생이 무엇인지 찾고자 할 때 오늘 강연을 통해서 어떤 것을 얻으셨거나 정말 일생일대의 어떤 힘을 얻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시는 그런 분이 계시거나 이렇다면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리 감사하면서 이렇게 여러분을 만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네. 이 사람은 누군가요? 플라시도 도밍고라는 성악가, 테너, 세계적으로 유명한 테너죠. 이 사람의 인생 모토가 쉬면 녹슨다예요. 1940년생인데 오늘날까지 열심히 현역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테너였는데 이제 목소리도 사실 시간이 지나면 변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바리톤 노래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의 그 인생 태도가 너무 좋아요. 저도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낚싯대를 이렇게 놓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그 대외적인 직함은 차의과학대학교 교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저도 하는 일이 무척 많습니다. 집에서는 아내와 엄마라서 또 바쁘고요. 학교에서는 대학 교수로 그리고 원래 제가 하던 일이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뭐 방송할 일이 있다면 저는 뭐 정말 달려가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방송입니다. 그 다음에 저의 지나간 경험들과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동기부여 강의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사이기도 하고, 책은 한 8권 썼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책 쓰는 사람이니까 뭐 작가라 그래도 괜찮겠죠?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서는 또 권사해서 교회 강연도 많이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나이가 들어도 그리 심심하지 않게 아주 바쁘게 잘 지낼 것 같습니다. 이제 하프타임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좀 마무리 쪽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제가 2010년경에 지금부터 한 10년, 11년 전이죠. 인생의 바닥을 쳤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하프타임이라는 개념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세미나 같은 걸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건데요. 하프타임은 왜 축구 경기 할 때 전반 후반 사이에 쉬는 시간이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축구 경기 같아서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의 그 목표라고 하면은 이 후반전 인생을 멋지게 마무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네, 그쵸? 뭐 전반에 아무리 잘해도 후반까지 잘 승리를 이끌어야 하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마지막에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중간 시간인 하프타임에 물도 마시고 전략도 세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중요한 2가지 질문을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고 질문합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이길래 조물주가 나를 오래전에 정말 만세전에 만들어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어서 오늘 이 순간 여기에 데려다가 이 일을 시키고 계시는가 하는 질문을 하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다시 말하면 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누군가를 깨닫게 되면 2번째, 후반전 인생 무엇을 하면 살 것인가?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때 정말 아무 할 일도 없고 정말 그 바닥을 치는 때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질문을 했어요. 나는 누구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렇게 뭐 크지도 작지도 않은 꽃병 같은 인생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많이 주셨어요. 뭐 9시 뉴스도 하게 하셔서 전 국민이 보게 하셨죠. 또 외국으로 공부도 하러 보내주셨죠. 그리고 또 제 남편이 정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 남편 따라서 봉사하고 다닐 때 또 잘한다고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좋은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색색까지 물감을 꺼내서 그 꽃병에다 그림을 그리신 시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 외에도 고난의 시간도 많았잖아요. 막 내 살이 패어져 나가는 아픔 같은 것도 있었었고, 그럴 때는 뭐였을까?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셨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조각칼을 꺼내셔가지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무늬를 새기면서 이렇게 파면서 무늬를 새기시는 시간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그림만 있어도 인생의 어두운 면을 모르고 또 색깔은 없이 계속 이렇게 파기만 해도 그 인생도 너무 단조롭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은경이라는 걸작품 하나를 만드시려고 그림도 그리시고 무늬도 새기고 그러셨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지나간에 좋았던 일, 힘들었던 일이 다 뭐 내가 잘해서 잘 되고 나만 불행해서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작품 활동이었구나. 그러면 내 후반전 인생에는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 그래서 저는 제 인생 사명을 깨닫고 선언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이 말하기, 제가 평생 한 일, 말하는 일이 나의 사명이로구나. 그래서 이 말하기에 대한 연구를 좀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청년, 여성들, 직장인들, 진짜 오늘처럼 이렇게 사회에 좋은 일들을 하고 계신 봉사자들, 의료인들, 이런 분들 누구라도 만나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그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고 싶어요. 이런 제 인생 사명서를 실제로 글로 썼어요. 사실은 그때 저에게는 아무 할 일이 없었답니다. 요즘 사람 말로 하면 뻥을 친 거죠. 근데 책에 봤더니 이것을 거룩한 뻥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정말 놀랍게도 이렇게 그 제가 인생 사명서를 쓴 그때 이후로 고리에 고리를 건 것처럼 모든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책을 내게 됐고요. 또 대학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됐고요. 또 방송에 나가서도 그 정말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방송에서 제가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정말 나만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걸 얘기해도 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사실 뭐 나 그냥 편하게 살면 되는데 이러시는데요. 오늘 이 제 강연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의 정체성을 깨닫고 어떤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고 계신 분들이시잖아요. 저는 이런 분들께는 어떤 때 다시 한번 하프타임을 깨달으시고 나는 누구이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하며 살 것인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립하는 그런 하프타임을 잠시 가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도 잘해오셨어요. 그렇지만 이 후반전 인생을 더 확고하고 단단하고 뿌리 깊이 내리면서 정말 단단하게 해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잠시의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따져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체성인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의 사명을 깨닫는 무엇을 하면 살 것인가 이걸 깨달아 보시고요. 그리고 인생 사명 선언서 Life Mission Statement를 작성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나면 앞으로 하시는 일을 정말 당당하고 의연하고 멋지게 여러분들 하시는 일을 그렇게 해나가실 수가 있어요. 몸 좀 고단한 거 괜찮아요. 네, 어차피 한번 이 가죽 쓰고 있다가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멋진 일을 하다가 사는 거 얼마나 멋진 인생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정말 다른 분들은 그냥 부러워하지만 용기를 못 내시는 분, 감탄하지만 왠지 상황이 안 되시는 분, 존경하지만 나는 도저히 못 쫓아갈 것 같아서 못 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정말 그 일을 그냥 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벌써 그 일을 하고 계시다 이 말인 거죠. 아마 커다란 상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께는. 네, 정말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로 이제 우리 나이 들어가는 이야기 잠깐 드려봤는데요. 이제는 정말 그 안티에이징의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에이징이죠, 에이징인데 그레이스풀리 에이징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때인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아하게 아름답게 늙어가는가. 저는 요 세 단어가 참 좋아요. 의연하게, 기품 있게, 당당하게. 이게 제 인생의 모토 같은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의연함과 기품을 잃지 않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늙었기 때문에 놀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놀지 않다 보니 늙어간다. 이런 말도 있고요. 이 말 너무 좋아서 제가 써왔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내일 떠날 것처럼 사랑하라 하는 그 얘기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한 몇 년 정도 지나면 이제 은퇴를 맞는데, 그 삶의 길목마다 여러 가지 깨닫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쓰면서 책을 만들어 나가면서 이제 할머니로 귀엽게 늙고 싶은 게 제 소망이랍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고단한 삶일수록 우리는 리셋을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새해가 들어서면 리셋 하시는 분 많으시잖아요. 새해도 좋지만 뭐 한 달에 한 번도 좋고요. 매일도 좋고요. 저는 오전 오후로도 리셋하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전에 막 열심히 일해서 지치잖아요. 맛있게 밥을 먹고 오후에 일해 또 새로 리셋. 왜 컴퓨터 같은 거 고장 났을 때 한번 껐다 켜는 거 그런 것처럼 리셋 해가지고 다시 힘을 내서 하는 거. 이렇게 온라인으로 학술 세미나 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이런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분 한번 이렇게 쉬고 생각하시면서 나는 누구인가 생각하시면서 새롭게 또 리셋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은 생애 가장 멋진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차의과학대학교의 신은경 교수였고요. 오늘 어떻게 하면 멋지게 나이 들어가는가 여러분과 짧게나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의 생은 누구보다도 멋진 삶이시고요. 지금 하시는 일은 정말 많은 분들의 박수를 받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몸 건강하시고요. 더 힘내서 여러분의 사명 감당하시는 삶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